뭐 전쟁터에서 나는 그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발 좀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 싸우는 아주 막 지쳐버렸다고 이제는. 지치고 지쳐버렸어. 보병이 육탄전을 막 총으로 쏘고 그럴 적에 칼로 찢는다고 총으로 할 때가 육탄전 아니야? 전후 시체를 또 놓고 넘어서 그런 거잖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일제강점기 당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게 된다는 거에 책임감이 따르는데 그래서 무관심한 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관심한 척하는 것들이 현재 70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저는 23살 진민식이라고 합니다. 도화지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도화지는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활동을 하나둘 해보자라고 모여진 단체고 여러 단체 방문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소문 끝에 생존자분들 인터뷰를 할 수도 있었고 여러 답사지도 갈 수 있었고 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고 그 결론 속에서 이제 책이 발간이 되는데요. 작년 전역하고 한 9월쯤에 TV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하시마 섬을 다룬 프로를 보고 무언가 굉장히 화남을 느끼고 열받음을 느꼈는데 이게 단순히 화남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박승민 이 친구가 당시 군대에 있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을 했고 이 친구가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게 됐고 진민식 군이 저에게 승민아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거를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보자. 처음에 동상을 계획을 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TV로만 봤던 것들이랑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듣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을 더듬는 부분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셔서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저희는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더 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시간을 보면 알잖아요. 대답을 잘하는 애와 대답을 아예 안 하고 막 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대답을 잘하는 애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수업에 관련된 역사 얘기 말고 다른 역사 얘기를 꺼내세요. 그럼 이제 저번에는 무한도전 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한테. 이걸 보고 알게 된 사람이 있냐 이러니까 또 몇 명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지금 봤는데 손을 안 드냐고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걸 봐도 엄마가 잘 하고 왔냐 이러니까 그 주변 분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런 주제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난 거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막 만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직 그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할 수 없다. 이거를 너희가 남들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고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피해 보상이라든지 배상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어린 친구들이 계속 해서 이 문제를 알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충남 태안에 이제 생존자분이 계셔서 거기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며느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만약에 할아버님이 그 돈을 받으면 보상을 받으면 그 중에 40%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약간 사기적인 그런 계약서를 봐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꼭 책에 남겨달라 해서 저희가 그것도 원고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원고에도 담았고요. 이게 비단 이 할아버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사기적인 계약서를 모두 다 쓰셨고 그 일제시대 때도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인데다가 거의 대부분이 한국전쟁까지 겪으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2번 겪은 건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비단 일본의 사죄뿐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좀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거의 도착을 하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강산마을이 또 산 기슭이 있어서 산은 또 바로 어두워지니까 그러면 광산 입구는 어디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 마을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저희 딱 이제 저쪽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산기술을 가르치면서 저기 아카시아 나무 있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저쪽에 가면은 옛날 탄광 입구가 있다.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해서 나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고 밤이 되니까 아카시아 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 원시적인 방법으로 찾았죠. 휴대폰을. 근데도 여기에는 찾은 거는 나무와 절벽뿐이었고 네, 사고도 많이 일어날 뻔했고 그래서 저희 처음 방문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맞지? 예쁘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던 건데? 이를 쭉 가면 있다는 건데? 여기 밑으로 그 아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돼서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몇몇 인원을 데리고 낮에 이제 여유롭게 부산을 갔었어요. 근데 부산에 처음에 간 건 탄광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일단 또 책 때문에 또 가긴 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탄광을 한번 더 가보자 꼭 담아야 된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쯤 아마 덮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탄광을 찾긴 찾아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탄광이 입구가 있다면 이제 절반만 빼고 다 흙으로 붙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전국에 남아있는 곳이 이게 자료로 보면은 전국에 남아있는 강제징용 자료가 8,000곳이 넘는데 그게 지금 다 개발되거나 사라져가지고 거의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약간 보존 상태가 좋은 거였는데 그게 좀 없어져서 좀 가슴이 아프고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일단 물론 생존자분들도 많이 뵀지만 그 지금 현존하는 이제 국내에 현존하는 강제징용 유적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세 곳인데 이 세 곳이 모두 지금 철거 중이고 이제 곧 없어질 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소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산 기장의 탄광마을이나 그리고 옥바라지 골목 그리고 인천 삼릉에 있는 줄사택 이곳에 한 번이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가셔서 저희가 느낀 감정을 좀 같이 느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지 않게 그래도 우리 후대에 좀 이런 곳이 있었다라고 전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책 제목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답사랑 인터뷰를 다니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의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는 생존자분들의 그 기억들을 조각조각 나뉜 것들을 온전하지 못한 조각들을 저희가 모으는 느낌이었고 그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모든 조각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이 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절대 믿지도 않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독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모으고 맞췄어도 마지막 조각인 독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또 작년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제가 느낀 거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 관심을 단순히 관심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꼭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 열차에다가 태우는 거야. 화물 열차. 문 요만큼만 터놓고 그 철사줄로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반장이 그거 샀는 거야. 이만큼 던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거기다 대고 오줌 싸고 거기다 똥 싸버려. 그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서 갈 적에 네. 그 꾀를 뿌려가지고 이제 뭐 신체 검사를 했는데 돼야 되는데 안 가겠다 해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이래 돼가지고 그 사람은 별반 그 죽고 나서 바삭부면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어디로 갔는 거니? 통신부대로 가. 통신부대. 통신병이니까 전기 선료 갖다 들어주고 그것을 몇 개월 하다가 고사포 부대로 변동이 됐어. 고사포 부대. 우리는 죽을 먹었죠. 죽. 야채 썰어놓고 죽 끓여서 그게 배가 아프지. 이제 한 분은 새벽인데 이제 연합군에 그 전투 비행기가 있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하니까 방공호라고 있어가지고 방공호에서 미리 말이 그냥 내버려놔두고 들어가 있었지 뭐. 그런데 방공호 이제 들어가다 말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여가 탁 맞아가지고 정신없어서 자빠졌는데 내 주변에 피가 막 줄줄 흐르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뭐 옆에 있는 놈이 뭐 난령을 째가지고 이래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피가 굵지더라고. 8.15 해방이 딱 되었다고 포를 다 실어다 거기다가 놔요. 다 불려해가지고 띠미다가 가다가 막 그러고 나니까 늦었다고. 굉장히 늦었어. 나중에 늦게 사왔어. 우리는 해방된데 11월 달에 사왔어. 20일 날에 8월 20일 날에 전부 다 이제 부대원들을 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20일쯤 돼서 알았어요. 도중에 오다 또 파도가 심해가지고 거기 이제 무슨 섬인가 그 섬에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세 번 만에 내가 끌려갔어. 처음에는 가다가 뛰어내렸지 뭐. 잘 가라 하고 나는 뭐 뛰어낼 뻔 있어. 두 번째도 그렇게 뛰어내렸어. 도망을 가신 거네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안 가면은 이번에는 말하자면 이제 잡아 입겠다 이거지. 밤이 자는데 나오라고 나가 또 그쪽에는 뭐 피할 수도 없이 그 사람들 강제로 묶여갔습니다.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 가서 어디인지 뭘 촌사람이 뭐 압니까? 부산 가서 그냥 꼼짝 못하고 참 못한 말로 짐승 잡아다가 묶어놓은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우리게 욕도 않고 때리도 안 했어. 때리도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밑에 가 있는데 어디 도망칠 듯 하면 위협을 주라고 막 그냥 내지르고 죽을 정도로 때리면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리고. 예. 산에 가서 탄광 그 파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을 지경이지 뭐. 안 하게 안 할 수 없고 일본 놈들 천하니까 우리 한민족은 아무 힘이 없어. 조선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유 없이. 부장이나 하고 사무실서 경리나 보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하는 사람들은 따지면 죽지 못해 끌려가서 그건 오늘 죽을라나 내일 죽을라나 모르고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제가 천명이라고 알고 있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탄핵하다 사람 죽어서 들것이 나가고 내가 어찌든 살아가지고 부모 자식을 보는 것이 그것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어.